2월 2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만 지나면 3월달이 되는데요. 자, 올 겨울에 되게 추웠는데요. 드디어 이제 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정권의 대응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또한 열심히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다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너무 속상하지 말고요. 열심히 싸우시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공지사항 좀 드리겠는데요. 뉴스 브리핑을 무단 복제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름을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한두 건도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Q 행님이란 분, 제 뉴스 브리핑을 이렇게 일부를 잘라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부분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 유튜브 댓글에 무단으로 신문을 복사해 와가지고 달아서 일종의 남의 댓글을 갖다가 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신미라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도 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월 25일로 끝났다, 보궐선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요, 좀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5년 임기의 선거를 갖다가 하는 줄 알고 홍준표 후보도 출마했고 유승민도 출마했고 다 출마했습니다. 미운 거는 미운 거고요. 사실은 사실이라고 해야지요. 그런 이야기에 맹목적으로 이렇게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보궐선거는, 대통령 보궐선거는 그냥 5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지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이 올림픽에 제가 11조 적자가 났다니까 어떤 분들은 흑자가 났다는데, 올림픽에 전체 들어간 돈은 14조에서 15조 사이고요. 운영비는 2조 8천억입니다. 그 운영비로 이번에 올림픽에 각 선수단 부르고 선수단촌 운영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건축물을 만든다, KTX를 갖다가 놓는다, 이런 돈들이 전체 예산 15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운영비 부분이 적자가 날 것 같았는데 하도 잘 뜯어내고 표를 강매를 많이 해서 3천억 적자가 1,500억 흑자로 전환된 것 같아, 이 이야기입니다. 그 운영비는 IOC하고 한국조직위원회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요. 자, 그래서 이 단순한 사실관계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짚을 건 짚어야죠. 맹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영철이 와서 문 대통령과 25일 접촉을 했고 어제는 하루 종일 워크힐 호텔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요 인물들,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부터 외교부, 통일부, 서훈 국정원장 등이 호텔을 아련하듯이 드나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렇게 전혀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미국이 북한이 만나고 싶다면 비핵화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폐막식에 사절로 온 이방카 보좌관과 같이 온 후크 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 그리고 몇 명이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그 중에는 CIA의 한반도 담당 정보요원도 왔겠죠. 비공식으로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최강일이라고 하는 이 북한의 외무성의 북미국 부국장, 즉 미국과 1.5트랙 이런 대화에 자주 상대로 나섰던 인물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공식적으로는 접촉이 없었다고 오늘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비공식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요구하는 상대의 협상 조건에 맞는지 타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접촉이라고 언급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조건은 명확하게 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북미 대화는 적절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비핵화 북미 대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 북한이 북미 대화 의사를 밝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첫 공식 언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 양국이 모두 대화를 원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그러니까 only under the right condition, 이거는 미국이 과거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이 관계에서 운정석에 앉아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래, 그런 대화는 우리가 찬성을 하지만은 under the right condition이라는 부분을 그때 미국이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똑같은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온 김영철이 25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할 때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것이 마치 북한이 아주 진취적인 입장을 보인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 보면요, 북한 전문가라는 사기꾼들이 출연을 해서요, 저도 어제 방송에 나갔다가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걸 약점을 삼아서 지금 국민들이 핵 동결이니 그리고 핵 폐기니 2단계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이 도발을 중단하는 쌍중단을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핵화를 가는데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믿을 만한 일인지라는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평론가들이 나와서 저 앞에서도 그러대요. 미국이 과거에 북한하고 협상을 더 많이 깨웠다. 이러면 그걸 더 많이 깨웠다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판단할 자료가 없습니다. 핵을 동결한다라는 것이 실험을 더 안 하는 것이 동결한다라는 것인지, 핵의 숫자가 몇 개인데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세워서 더 이상은 안 만드는 것이 동결한다라는 것인지, 핵을 가지고 주변을 위협하는 부분 행동을 일체 자제하는 것을 동결한다는 것인지, 동결의 의미조차도 가지각색으로 지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결이 북한의 대단한 양보인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공중파나 종편의 토론 프로에 내보내는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을 편을 들어서 먹고 사는 앞잡이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전파되는 내용이 전문가의 의견인 양 국민들에게 퍼지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 정권이 마치 남북 대화를 하는 부분이 그럴싸하게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 북한이 많은 양보를 할 의사가 있는 양 오판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25일 날 김영철을 만나서 비핵화를 했는지 청와대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정의용 안보실장이든 누구든 홍보수석에 해당되는 인물이든 명확하게 확인을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말을 통해서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불명확해요. 처음에는 25일 날 김영철을 만나고 난 뒤 2시간쯤 지나서 밖으로 청와대 브리핑만 나왔는데, 요약만,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주장했다라고 하다가 다음날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에, 메이저는 아니죠. 저는 그 신문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 신문이 메이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 신문이죠.
그 신문에 뭐라고 나왔는가?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문화일보 뭐 연합뉴스가 봤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2단계, 즉 핵 동결과 그 다음에 핵 폐기를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신문에 보면 이제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문 대통령이 김영철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직접 언급하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했는데, 문 대통령 취임 후 강조하는 선 핵 동결 후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 그 말도 또 아니에요.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A부터 Z까지 있다면서 A에 해당되는 초입을 언급한 것이고, 비핵화 협상에 들어가기 전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에 밝혔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010년 비공개 남북 협상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의 시험 개발 중단과 정전협정 준수를 사전 조치로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못 박은 미국에는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북한에는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향을 보이는 수준의 행동에 나서달라 했다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동결을 이야기했다가 동결이 아니라 A부터 Z까지라면 동결 비핵화는 2단계입니다. A부터 Z까지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엄청나게 길죠. 거기서 A를 이야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동결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개발 중단과 정전 협정의 준수를 사전 조치로 이야기했다라는 이명박 정권 때의 예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까지도 아니고요.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언론들, 예를 들어서 YTN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2단계 북핵 폐기론을 말하고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거다. 이 말을 한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청와대의 중간 정리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는 매우 우회적인 말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그런 말로 김영철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 그래서 비핵화 말 한마디도 못했다라는 비난이 이니까 그 다음에는 비핵화를 언급했다고 작은 신문에서 언급하더니 몇 개 신문이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는 비핵화를 언급을 했는데 이 1단계 동결, 2단계 폐기를 말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언론들은 A부터 Z까지가 있는데 A를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동결도 말하지 않고 아마 제가 볼 때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했던 걸로 보이고 미국에는 그걸로 만족을 좀 한 채로 일단 대화부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폐기까지 비핵화까지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확하게 김영철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식적인 책임 있는 당국자가 김영철을 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철이 지금 와서 대화 용의가 있다 했다라는 말이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 전부예요. 어제는 하루 종일 한국의 청와대 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다 수뇌부들이 드나들면서 김영철을 만났습니다. 원래 김영철이 롯데월드나 롯데타워나 뭐 밖에 이렇게 구경을 좀 하러 갈라 그랬는데
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워크힐 호텔 본관의 스위트룸에 자리를 잡고 17층에 틀어박혀 있고 그 밑에는 한 층을 전체 다 쓰고 밑에는 한국 팀이 한 2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반응을 볼 때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는 대안은 의미가 없다라는 여태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 들어서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인지 지켜보겠다. 북한과는 어떠한 대화도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날 한국에 왔다 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겠다고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압박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회담을 연다라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기싸움이다, 서로를 위한 탐색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대화로 이어질 것처럼 바람을 한국 측에서 많이 잡고 있는데요. 미국은 명백하게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마치 대화를 하면서 이 미북 대화를 자꾸 주선하고 북한이 의사가 있는 듯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김여정이가 판을 깨워놓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동의 없이 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운 것이고, 그 동의의 바로메트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군사훈련을 지금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착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남측이 6월 15일로 짐작되는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특사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추정되는 특사단을 북한으로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막식을 기점으로 북한의 제일 강성인 대남 공작의 원흉인 김영철을 보내서 그의 입에서 유화적인 태도, 즉 북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방카가 왔을 때 이방카 일행과 김영철 일행 간의 대화를 주선해서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실마리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최고 강도의 제재 압박의 거의 클라이막스인 대북 해상 차단 작전을 못하게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완화시키고, 또 북한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핵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좀 더 벌고, 또 한국과 북한은 평화 반전의 입장을 고수하는데 미국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성으로 일변도로 밀어붙인다, 이런 이미지들을 남기고, 특히 남한의 국민들이 다수의 여론이 문정권이 끌고 가는 지금 무슨 평화 반전 드라이브에 동의하도록 만드는데 북한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매우 강경한 태도에 부딪히면서
김영철이 김정은에게 내려오기 전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남한 정권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우호적이다. 어쨌든 미국을 붙여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미북 간에 대화하는 모양을 만들어만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상회담으로 가고 또 우리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상회담을 빌미로 이 대북 지원에 나서면서 이 지금 이 미국과의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나 북한에 대한 이 제재 압박 봉쇄 부분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남측이 우리와 손발을 맞추어서 미국을 코너로 몰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 제가 직접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김정은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라 봅니다. 지난번에 내려왔던 김여정이나 김영남은 바지 사장이니까 솔직히 정상적인 판단에 지금 나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김여정이 지 아무리 김정은의 여동생이라 하더라도 정치력에 있어서 노예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야말로 대남 공작의 총책이자 이 대북, 이 북한의 무력, 한마디로 군부 성군 정치의 장본인인 김영철을 보내어서 남측에 가서 미국의 입장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네가 확인하는 것이 네 눈으로 매우 좋다. 이래서 보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최고의 실세 김영철이 내려오니 사실은 폐막식 때 이방카가 오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매우 이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개막식 때 펜서, 폐막식 때 이방카 이 부분은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북한과 진행되는 속셈을 감추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1단계는 개막식에서 성부를 보고 2단계는 폐막식에서 최소한 이 성부가 안 나더라도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이 고리는 여는 쪽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슬그머니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양해를 구하고 정상회담을 밀어붙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영철이 지금 와서 거의 어제 하루 종일 두문불출을 한 부분을 보면 오늘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 뭔가가 지금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김영철도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어제 우리 정부에서 김영철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지속적으로 총출동해서 관련 부서들이 설득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정부 또한 미국의 입장이 예상외로 강경해서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방카가 와서 따로 독대를 하자니까 좋아했을 건데 독대 자리에서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은 잠시 뒤에 해상 차단에 버금가는 이 해운사와 선박들에 대한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가 발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그걸 발표하는 미국이 북한과 이번에 폐막식에서 대화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참에 트럼프가 한 발 더 나가서 이번에 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입장을 안 바꾸면 2단계는 군사적 행동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 또 어제 트럼프는 한 발 더 나갔죠. 비핵화를 위한 명확한 입장 표시 없이는 대화는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철은 매우 곤혹스럽게 되어서 지금 호텔 밖을 아예 출입도 하지 않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국 정권이 이야기한 동결 폐기의 2단계든 A부터 Z로 가는 과정에서 A만 언급을 했던 제가 볼 때 이 두 개보다도 더 약한 행태로
문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을 거고 실무자들은 가가지고 어쨌든 성의를 보여달라 하면서 도발만이라도 몇 달 중단하겠다. 뭐 이런 걸로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철은 이 문제에서 어떠한 행태로든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설픈 카드로 적당히 말을 둘러대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시간을 좀 벌면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양 한번 밀어붙이다가 지금 강한 미국의 반발에 부딪혀서 남측도 북측도 매우 고민스러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